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송은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번쩍번쩍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늘 일면 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년 전처럼 여당에 쏟아진 숫자의 경고. 이건 무슨 뜻이냐.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했던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이 D-4개월, 4개월 남았는데 각종 조사에서 여당이 완전히 열세에 빠져 있다. 정당 지지율조차 야당에 추월당했다. 정부를 밀어줘야 되느냐? 42%. 아니야. 정부를 견제해야 해. 47%.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리고 정부 견제론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그리고 인유한 혁신위원회와 김기현 당 지도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악재가 겹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 민심이 4년 전과 비슷하다. 이게 전문가들의 지금 일치된 지적인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도 4년 전과 비슷할 것이다. 지금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K-스탯, 엠브레인,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조사 회사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32%, 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 56에서 60으로 4%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매트릭스 리서치가 발표한 내용을 봐도 비슷합니다. 대통령 지지율 33%, 지난달에 비해 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5월부터 매달 한 번씩 실시되고 있는데 그때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더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 그랬더니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33.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 32. 이게 지난달 조사입니다. 근데 이번 달에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1. 그래서 5%포인트 차이로 역전을 했습니다. 내일 당장 총선이 치러진다면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쪽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 그렇다면은 중도층의 의견은 어떨까? 중도층.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0% 지지, 국민의힘이 20% 지지, 2배. 20대 젊은이들, 민주당 32%, 국민의힘 16%, 이건 역시 2배. 그래서 정치권 전문가들은 지금 조사대로라면 실제 선거 때 중도층이 더불어민주당 야권에 쏠림 투표를 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중도와 20대. 우리가 이런 얘기 늘 하지 않습니까? 중도와 20대. 여당이 야당의 절반밖에 안 된다. 야당이 여당의 곱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게 47%. 아니야. 윤석열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여당이 힘을 실어줘야지. 이게 42%. 5%포인트 차이로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5%포인트 차이면은 의석수도 뭐 그 정도 차이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입니다. 각 선거구별로 5%포인트 차이가 난다 하면은 그렇습니다. 1등 한 사람만 국회의원이고 2등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고문이 말한 것처럼 180석? 이게 헛소리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참패 이후 백서에서 조국 사태 등 정부 실책에 기대어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갖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4년 전에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동안에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볼까요? 서울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49개입니다. 49의석. 그 중에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은 6곳 뿐입니다. 근데 이런 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당 내부에서는 알고도 쉬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 지도 보십시오. 서울 전역이 파란색입니다. 이게 4년 전 총선 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 4월 10일 날 치러질 총선 때는 이게 오히려 더 줄어들어서 여기 용산 이 부분도 어쩌면 야당으로 넘어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도표 보여드리겠습니다. 4년 전 2020년 1월 그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가 49%, 문재인 정부를 견제한다가 37%. 그런데 휙 넘어와서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지원한다가 37, 윤석열 정부를 견제한다가 50.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 의석수가 180석 대 103석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종을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세 6곳, 텃밭인데 강남, 서초, 송파. 지난 총선 때는 서울에서 8석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6석. 6석밖에 못 얻는다. 이대로라면 지도부와 총선 기획단은 이런 보고서를 본 뒤에 외부에 유출될라 신경 쓰며 쉬쉬 하고 비공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권에서는 혁신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간다. 수도권 출마자들은 지금 참패를 불보듯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영남권 자민련 그렇게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경종을 울려서 지금 빨간불을 다 울려가지고 정말 국민의힘이 대호각성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국민의힘 지도부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경고음이 지금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